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좀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스토리텔링하고 아이스토리북 3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오감으로 배우고 즐기는 아이스토리북 3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좀 재밌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막 멀리서 아침 일찍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아시죠? 벌써 아시네요. 자, 이거 잘 아시죠? 아이 또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래만 같이 불러볼까요? 네? 시작!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And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자, 이게 여러 가지의 모션이 있는데 저희 처음에 어떻게 하죠?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And 여기서 저는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어렵지 않아요. 오른손은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자,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를 저랑 한번 이제 모션으로 같이 할 건데, 자, 시작!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eyes and knees and eyes, nose and mouth and ears and toes, ears and eyes and mouth and head and shoulders and eyes, head and nose and ears and shoulders, ears and shoulders. 네, 이렇게 재밌게 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어는 이처럼 재밌는 그 언어예요. 재밌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언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스토리텔링도 아이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이와 함께 재밌게 스토리를 배우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한 모션과 함께 엄마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과 아이스토리북 3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오늘 이제 Table of Contents에서 어떤 것들로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지 좀 볼 텐데요. 자,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 자, 많은 분들이 스토리텔링은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책 읽어주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정답은 아니고 정확한 스토리텔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의 강점. 많이들 스토리텔링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어릴 때부터. 왜 아이에게, 책을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가? 왜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이 강점과 이제 그 언어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토리북. 딱 서점 가면 너무 많은 스토리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골라야 하고 우리 아이에겐 뭐가 맞는지를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로 스토리북을 골라야 하는지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토리북 3탄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탄인 잼보리와 아이스토리북 2, 그리고 이번에 거기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부과해서 아이스토리북 3탄이 나왔는데, 이 아이스토리북 3탄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아이들이 재밌게 스토리북을 배울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자, 아무리 좋은 스토리북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혹은 그냥 아이에게 책 주고 오디오 틀어주고 부엌일 하시고 하실 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말고 딱 시간을 정해서 아이에게 스토리텔링 교수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지 그 스토리텔링, the process of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미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아웃 위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에 질문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면서 초반에는 제가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후반부에는 이제 어머님들도 참여를 할 기회가 몇 분 계실 텐데 좀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좀 즐거운 세미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뭔가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 사진을 좀 크게 볼게요.
자, 이거 딱 보시면 스토리텔링 엄마와 아이들은 관계가 그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스토리텔링 클래스 같죠? 스토리텔링 클래스인데 아이들이 어떤가요? 너무 재밌게 보죠. 자, 아이들 눈빛을 보면 완전 초롱초롱 너무 빛나고 막 책과 선생님의 입술에 아이들이 너무 집중해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를 보고 있고 여기 보면 막 아이들 분장도 막 하고 있고 뭔가 되게 액티브한 스토리텔링 시간이에요. 자, 이게 뭐 이분이 유명한 스토리텔러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마가 충분히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 교육법인데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스토리텔링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읽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이런 표정을 짓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이 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텔링.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인데 정확한 의미를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스토리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스토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허구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는 글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파란 박스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자,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습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린 스토리라고 한다. 두 번째는 telling이에요. 자, 그냥 말을 한다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orally, 음성과 physically,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telling은 화자와 청자 간의 다이렉트한 커넥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스토리텔링이겠네 하시지만 차이가 있죠. 자, 그냥 음성과 행위를 통해 그냥 글을 전달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교육학적 의미는 음성과 행위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매개체가 누구죠? 엄마 자신, 즉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토리가 재밌어도 스토리텔러가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가 재미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스토리텔러가 얼마나 많이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죠. 그래서 단지 똑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똑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교육학자가 Storytelling is not simply reading books to children.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다. 뭘 가져다 주냐면 New world to children's lives through stories.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주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는 영어 교육학적 의미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면 혹시 literacy라는 얘기를 많이 혹시 들어보셨죠? 자, literacy가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뭔가 이렇게 감은 잡히는데, 자, 정확히 뭐냐면요. 읽고 쓰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literacy를 향상시킨다 하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을 literacy라고 하고요.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읽고 쓰는, 리딩과 연관을 해서 리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혹시 oracy, 즉 oral literacy라는 말을 혹시 많이 세미나를 다녀보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oral literacy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뭐냐면 즉 그 oral literacy라는 의미는 말로써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텔링은요, 가장 오래된 영어 교습과 영어뿐만 아니라 교육학습법이에요. 왜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아주 예전부터, 글이 없을 때부터 스토리텔링이 오래된 학습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텔러가 아이에게 그냥 직접 전달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러시도 같이 향상이 돼야만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완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딩 그리고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법을 하냐면 reading aloud.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reading aloud.
reading aloud는 뭐냐면 그냥 글을 읽어만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read aloud. 크게 읽어주는 게 reading aloud고요. choral reading은 아이들이 내 말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라이팅 액티비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oral literacy, 즉 아이들의 어떤 항상 스피킹을 위해서 이런 연극이나 아니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아이들의 own words로 얘기해보는 retelling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이러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는 oral literacy를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무슨 스피킹하고 연결을 시키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터러시와 오럴 리터러시를 같이 향상시키는 게 원래 교육학적 스토리텔링의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이 EFL 환경에서는 reading aloud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냥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고 몇 마디 물어보고 끝, 그리고 다음 책 이렇게 넘어가는 의미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반쪽짜리 스토리텔링이에요.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아이들도 얘기할 수 있고 스피킹이 더 강화가 돼야만 이게 완전한 스토리텔링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어때요? 아이들의 교육적 그 흐름이 스피킹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북도 예전에는 딱 여기서 끝났어요. 오디오 CD 하나 던져주고 아이들이 듣고 워크북 하나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는 스토리북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 제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강점, 어떤 게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혹시 집에서 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혼자 인디펜던트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뜩 던져주고 혼자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 엄마가 막 재밌게 읽어주고 스토리텔링 클래스 참여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참여하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자, 스토리텔링은 가장 어린아이들이 처음 리딩을 접하는 시기죠. 리딩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데, 영어로 된 리더스가 굉장히 재밌구나,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vocabulary. 아이들이 왜 영어 유치원 다니거나 어렸을 때부터 파닉스를 가르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한정적이에요. 이제 hi, hello, good morning 맨날 하는 단어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영어를 배워오면서 vocabulary는 리딩을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리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상력, 이야기를 통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또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스토리북, 엄마가 엄마 입술로 전달을 해주면 아이들은 계속 아무리 그림이 있다더라도 아이들 머릿속에는 계속 애니메이션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풍부한 이미지네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큰 장점이고, 자, 리딩 스킬. 자, 리딩 스킬을 어떻게 강화시키냐. 자,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나요?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 안 내시죠. 보통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요즘 스토리북에는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할 수 있는 퀴즈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엄마가 물어보고 혹은 풀어보면서 리딩 스킬을 향상이 되고, 자, 라이팅 스킬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라이팅이에요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보면 draw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라이팅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의 생각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표정, 자기의 어떤 의견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이 라이팅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 listening and speaking skill을 강화해야 한다. 자, oral literacy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play예요. 영어 연극 많이 나오잖아요. 막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리딩과 스피킹과 리스닝까지 그리고 라이팅까지 이 4스킬을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육 학습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연극.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자, 처음에 제가 헤드 앤 숄더 송 통해서 바디 파트를 익히셨잖아요. 만약에 그걸 이제 아시지만 어머님들이 모른다면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헤드고 이게 숄더스고 이렇게 알듯이 아이들이 몸짓을 통해서 플레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큰 근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멀티센서리 능력을 강화한다. 다감각이라고 써 있어요. 자, 시각, 아이들과 플레이하면서 시각적인 거,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청각적인 거, 그리고 움직이는 촉각적인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플레이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읽었던 게 그대로 영어 대사로 활용을 하면서 연극을 하면 아이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생기겠죠. 내가 이 캐릭터는 내가 잘 아니까 잘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장점이 있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요. Playing develops children's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istening and speaking, reading, social learning, teamwork, emotions. 동의하시나요? 자, 연극을 통해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까지는 이해하시고 social learning and teamwork을 같이 묶어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과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터랙션, social studies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풍부한 감성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이 플레이입니다. 그러면 자, 스토리북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는 픽업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맞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 엄마와 아이가 모두 좋아하는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애기만 좋아하면 되지, 엄마까지 좋아해야 하나요? 하는데, 스토리텔러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자신 있지 않으면 픽업하지 말아라. 네가 재밌어야 전달이 제대로 되지, 너가 재미없으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스토리북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 동화다. 내가 이걸 한번 읽어보고 아이에게 한번 해보자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해야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어머님들이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신다면 이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고르실 때 어머님들 스스로 좋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픽처이에요. 자, 스토리북은 대부분이 모든 스토리북이 그림이 반 이상이 차지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이 그림이 아이들에게 흥미롭지 않으면 아이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그림이고요. 제가 여기 화살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predictable pictures without text 이렇게 써 있었는데 자, 좋은 스토리북이란요. 딱 보셨을 때 이 그림만으로도 텍스트 없이 그림만으로도 이 스토리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게 좋은 스토리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스토리북이 좋으냐라고 하신다면 가서 그냥 그림만 쓱 보시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스토리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해서 오디오 CD라든가 하이브리드 CD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자, 오디오 CD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북은. 근데 하이브리드 CD나 어떤 동영상 아이들이 좀 뭔가 그 움직임에 더 민감하고 이제 듣는 거에는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멀티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고 플러스 뭐예요? 엄마가 사용하기 쉬워야 돼요. 스토리텔러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쉬운 그리고 체계적인 스토리 구성 그거는 기본적이겠죠. 똑같은 스토리인데도 엔딩 자체가 너무 흐지부지 한다던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리딩을 제대로 지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친숙한 소재 흥미로워하는 내용. 자, 여자아이한테 무슨 우주와 관련된 소재의 스토리북을 준다면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학습에 있어서 아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스토리북을 제공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스토리텔링은 엄마만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 Daddy bear's porridge was much too hot. Mommy bear's porridge was much too cold. But baby bear's porridge was just right. 제가 이렇게 읽었고요. Daddy bear's chair was much too hard. Mommy bear's chair was much too soft. But baby bear's chair was just right.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Daddy bear's bed was much too hard. Mommy bear's bed was much too soft. But baby bear's bed was 이랬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Just right.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들었는데 이쯤에는 이 단어가 나오겠지.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hyming words나 repeated phrases가 있을 때 아이들이 마치 찬트를 듣듯이 rhyming words를 통해 아이들이 이렇게 리듬감 있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제공이 돼야 엄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들으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좋은 그 스토리북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토리북 3탄에 대한 소개가 좀 있을 건데요. 앞서 제가 필요하다는 그 스토리북을 고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1, 2탄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만든 게 아이스토리북 3탄이에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스토리북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CD, 그리고 액티비티 북이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북에 연극 대본이라는 게 있고요. 퍼펫 페이지가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극 대본이라 하면 아이들이 스토리북을 통해서 플레이 스크립트가 제공이 돼서 아이들이 연극을 할 수 있게 제공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퍼펫 페이지가 수록이 되어 있다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풀셋에는 뭐가 있냐면 14개의 똑같은 스토리북과 액티비티북, 하이브리드 CD가 있는데 플러스 활용 가이드랑 이 finger puppets, the three little pigs,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책에 그 포함된 finger puppets라고 해서 자, 이렇게 손가락 껴서 엄마들이 직접 플레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풀셋에 제공이 됐고요.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타겟 에이지가 6세, 7세 이상입니다. 자, 7세, 잼보리와 아이스토리 2는 5세를 전후로 한 타겟인데 이거는 한 1, 2세를 더 높였어요. 그래서 좀 그림책 아주 큰 그림이 있고 한두 단어 있는 그런 그림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굉장히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6, 7세에 타겟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데렐라, 헨젤 앤 그레텔,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라든가 The Sleeping Beauty 같이 아이들이 한글 동화로도 잘 익숙히 알려진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유명 명작 동화 시리즈 14권은 영어권 아이들을 상대로 만든 책이고 그 모든 세계 아이들이 필독서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EFL 환경에 필요한 어떤 조건에 맞춰서 나온 책이 아니고 전 세계 아이들이 그냥 그 연령대에 맞춰서 보는 책이다.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샘플로 하나씩 받으셨죠, 한 팩씩. 거기 물론 다 랜덤리 다 다른 책들을 받으셨겠지만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굉장히 재밌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 스토리의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커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로 부각을 시킨 그런 스토리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북에는 픽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많이 자부하는 게 하이브리드 CD인데 하이브리드 CD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CD를 딱 넣으면 이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처음 구성을 보시면 keywords, 그리고 key sentences, 이 페이지가 떠요. 자, 여기 딱 뜨면 이거는 언제 활용을 하면 참 좋을까요? 읽기 전에. 너무 잘하세요. 스토리텔링 하기 전에 아이와 이거를 그냥 클릭하면 그 컴퓨터에서 소리 내어서 그냥 단어를 얘기해주는 정도예요. 아이에게 단어를 외워라, 학습시키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읽을 책에 어떤 단어들이 나온지 한번 그냥 쓱 훑어보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키 센텐스, 딱 이 네 그림만 나오고, 거기에 센텐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키 센텐스들이 있고,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는 정도. 근데 옆에 보면 프린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칼라 프린트 하셔서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자, 칼라 프린트를 제가 크게 좀 해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플래시카드처럼 쓰시면 되죠? 그럼 플래시카드로까지 만드시면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죠? 읽고 난 후에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웠는데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단어나 센텐스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북이에요. 자, 이북은 오토플레이를 누르면 본인이 알아서 넘어가고, 매뉴얼 플레이는 직접 클릭을 해야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하나 더 추가를 했던 게 애니메이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그림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chant, song이 있습니다. chant와 song이 있는데 chant도 굉장히 간략하게 아이들이 따라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선생님, 유명한 스토리텔러 선생님이 직접 등장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럼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엄마가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저거 틀어주면 되지 라고 하시지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영어가 부족하고 내 발음이 조금 저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엄마가 충분히 읽고 아이에게 이 스토리를 전달했을 때 아이들은 훨씬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여러 번 읽으셔서 복습하셔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 여러 번 하세요. 스토리텔링을 직접 하시고, 이거는 언제 하냐? 엄마들이 다 전달한 후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발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번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바로 그림 동화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간의 아이들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읽고 난 후에도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엄마랑 읽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딱 시청을 했을 때 아이들이 또 다른 느낌으로 스토리텔링 배운다, 이런 자세로 하셔야지 그냥 이거 CD 편하네 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어머님 직접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자막이 있는데 이것도 캡션 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부하는 게 e플레이입니다. 자, e플레이가 뭐냐면, 이것도 직접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e플레이는 우리가 이 거딜락에 대한 스토리를 다 이해를 했어요, 아이가. 그러면 e플레이를 딱 클릭을 하면, 자, 캐릭터들이 뜹니다. 4가지 캐릭터가 딱 뜨고요. 자, choose one or two more characters if you want.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거딜락하고 베이비 베어를 하겠다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거에는 빈 글씨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컬러링만 되고 그 외의 캐릭터들은 거기 그 컴퓨터 상에서 연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와 내가 같이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예요, 둘인데 같이 연극하긴 힘들어요 하신다면, 이 그냥 하이브리드 CD 틀어주고 그 캐릭터를 고르면 컴퓨터와 1대1로 내가 캐릭터에 대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자막까지 나오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최소 5가지의 게임이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복습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 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ottage, hard, eat. 자, 이 정도에서 끝나요. 더 이상 아이에게 뭘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정도.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Click the picture. You can hear the sentence.
Daddy Bear's porridge was much too hot. The three bears went upstair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예측해보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북을 한번 가볼게요.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by Mary Wade and Christina Stevenson. Once upon a time, 보시면 캡션 있죠? went for a walk. 나중에 처음에 그냥 캡션 없이 보여줄 수도 있고 나중에 다 이해하면 캡션 없이 또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챈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Three bears went for a walk, leaving their porridge to cool. Goldilocks went into the cottage, while the bears went away. Mommy Bear's porridge was much too cold, but Baby Bear's porridge was just right, and Goldilocks ate it all up. Daddy Bear's chair was much too hard.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거딜락 도망가죠. 보고 놀래서. 자, 그렇고 이제 나머지는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Once upon a time, there were three bears while they went for a walk. A little girl called Goldilocks 자, went inside their 말씀드렸던 그 악보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게도 돼 있고요. Daddy's porridge was much too hot. Mommy,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타임. have you ever seen a bear? What do they look like? Bears are big, furry animals. The color of their fur is black, brown, or white. 네, 이렇게 또 선생님이 직접 그 전중 후 스토리텔링 전중 후 활동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Or in very cold, icy places.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 거딜락하고 뭐 나레이터를 하겠다. 그러면 John. 자, 제가 해야 돼요. Once upon a time, there were three bears. 이렇게 하고 One morning, the three bears went for a walk. 이렇게 제가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제가 나레이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컴퓨터가 얘기를 해주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캐릭터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가면 그냥 재밌게 하는 게임, 그냥 막 퍼즐링 하는 게임이 있고 This is it. Drag and drop in the right box. 네, 이렇게 컴프레hen션 체크업과 연관된 그런 퀴즈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로 아이들이 Right answer. 게임을 통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하이브리드 CD는 멀티펑셔널 하이브리드 CD다. 오디오와 CD롬의 기능이 결합됐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게 이북. 애니메이션, 즉 visually 그리고 aurally 시각적, 청각적 기능을 추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play다. eplay. 무엇보다도 혼자서 아이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좀 전에 나왔던 그 eplay에 나왔던 그 대사가 그 스토리북에서 있는 그 글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면 아이들이 어려워할 텐데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소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oral literacy를 강조를 한 스피킹 스킬에 큰 향상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 제가 여기 추가 영어 연극 대본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아이스토리북 3탄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 연극 그 기능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 그 권별당, 타이틀별당 그 또 다른 영어 연극
그 타이틀에 있는 영어 연극을 또다시 업데이트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새로 오픈이 돼요. 그럼 언어세상 홈페이지에 추가 영어 연극 대본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하이브리드 CD 내에 있는 그 영어 대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어 대본으로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액티비티 북이에요. 자, 모든, 그러니까 1탄도 2탄도 액티비티북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리딩하고 리스닝 컴프리헨션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티칭 팁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들의 그 액티비티 밑에 어머님들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티칭 팁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아까 하이브리드 CD에 있는 이 플레이에 있는 그 스크립트를 아예 액티비티북 뒤편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Paper Puppets for Playing이라고 했는데 스틱 퍼펫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자, 안에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Look and Place the Stickers 해서 스티커가 안에 액티비티북 안에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그 아이들 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붙여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밑에 보시면 티칭 팁이라고 해서 자, 각각의 티지나 뭐 이런 게 따로 없이, 필요 없이 그 액티비티에 필요한 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라고 일일이 저희가 다 노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바로바로 아이와 함께 해보시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이팅 섹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읽어보고 여기는 따라 써보고 마지막에는 공란이 있죠. 아이들이 직접 한번 써보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듣고 체크하는 거 이것도 있고요. 자, 이게 보시면 cut and rearrange 이런 액티비티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크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 읽고 난 후에 이걸 딱 주고 자, 이걸 한번 시간 순서대 시퀀스별로 한번 나열해보자. 그리고 끝나시나요? 얘기해보자. 자, 너희가 한번 리텔링 해봐. 너희 own words로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를 서툴다. 그러면 한국어로도 괜찮아요. 리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액티비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아까 퍼핏 페이지라는 건데 자, 그 액티비티북 안에 되면 이게 있어요. 모든 타이틀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뜯으시면 떼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다 그냥 막대기 하나 나무젓가락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크게 뽑았어요. 선생님들 어머니들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왜 놔뒀을까요? 이걸 왜 여기에 실었어요? 그렇죠. 아이들과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 너무 좋겠지만 엄마랑 둘이서 할 때는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하고 엄마도 아이들에게 다 읽고 난 후에 엄마랑 같이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플래시 카드를 다시 하나 뒤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려서 쓰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full script가 있습니다. 자, 이 full script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맨 마지막 장을 펴보시면 제가 아예 full script 크게 뽑아서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스크립트화 시켰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CD에서 아까 나왔던 e플레이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 퍼펫으로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랑 하이브리드 CD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뭐 아이스토리북 3나 여러 가지 스토리북을 통해서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지도를 할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많이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예요. 자, before telling, during telling, 그리고 after telling 이 세 가지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는 어떻게 하냐? 사전 지식을 쌓는 단계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처음에 스토리텔러로서 스토리 내용 완벽히 이해하기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이 책
아이 보고 혼자 띡 던져주면서 너가 읽으라가 아니잖아요.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엄마가 먼저 이거를 두세 번 읽으셔서 무슨 내용이지? 내가 혹시 모르는 단어는 없나? 모르는 표현은 없나?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셔야 돼요. 원래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스토리텔러가 이걸 다 외워요. 다 외워서 그림만 보여주고 직접 얘기를 전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모국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도 내용의 이해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Q&A로 아이들의 사전 지식 쌓기라고 했는데 너는 곰을 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아이들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봄으로 아이들과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측하는. 그리고 keywords and key sentences 체크하라고 했는데 체크예요. 이건 그야말로 학습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이브리시디나 액티비티북에 나와 있는 키워드 그냥 한번 살짝 스키밍 하듯이 아이들과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북 커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 커버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자, 처음에 보여줄 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과 눈높이는 제가 같거나 조금 높으면 돼요. 그냥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꼭 손가락을 짚으셔서 읽어주세요. 그냥 자,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이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트 가르치시면서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거 넘어가지 마시고요. 타이트, author, illustrator까지 읽어주세요. 뭐 아이들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by Barry Wade and Christina Stephenson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고 넘어가는 이렇게 북커버 이야기할 때 꼭 이 손가락을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간략히 그림들 소개하기 했는데 그림을 소개하기 전에 이걸 딱 보고 아까 제가 Q&A로 아이들의 사전 지식 쌓으세요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아이한테. Do they look happy? No. What do you think are they unhappy? 자, 그래서 한번 왜 그럴까? 너는 그러면서 When are you unhappy? 그러면서 너희들은 언제 행복하지 않니? 언제 화가 나니? 그러면 만약에 뭐 잘 애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낼 때는 언제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feeling에 대해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 세 곰들이 화가 났을까? 그러면 너가 화가 났을 때는 어때? 그러면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낼 때는 언제지? 이렇게 꼭 영어로 질문을 못 하시더라도 그냥 한국어로 대화하셔도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왜 그렇지?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난지 한번 대충 한번 볼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간략히 그림들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쓱쓱 넘기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자. 그러면서 하나씩 넘겨주고 제가 맨 마지막 장은 안 보여줄 예정이에요. 왜냐면 주요 장면은 제외하고 보여주기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맨 마지막 장. 자, 이렇게 해서 곰 세 마리가 이렇게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이렇게 화가 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보여주지 않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보드판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한 켠에다가 써놓으세요. 아이가 엄마 내 생각에는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적어놓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let's read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before telling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북커버만 하고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한번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대충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희 하이브리시디나 액티비티 북은 키워드나 키 센텐스를 이 단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uring telling이에요. 자, during telling,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아이와 제가 함께라고 따옴표를 붙였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자, 그림을 보여주면서 reading aloud 하세요. 하지만 first reading 할 때는 그림 위주의 리딩, 자연스러운 속도. second reading은 텍스트 위주의 리딩,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최소 2번을 읽어주시잖아요. 처음 읽어주실 때 그냥 그림을 가리키면서 읽어주세요.
자, once upon a time, there were 3 bears. 그리고 one morning, the 3 bears went for a walk, leaving their porridge to cool. A little girl called Goldilocks was out walking too.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리키면서, 왜냐하면 스토리북은 그림이 이 모든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리키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으실 때는 뭘 가리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신 천천히. Once upon a time, there were 3 bears. 3 bears. 이러면서 그림도 같이. 하지만 텍스트 위주로. 그리고 a little girl called Goldilocks was out walking too. walking too. 이렇게 텍스트를 위주로. 그럼 아이들이 눈이 엄마 손가락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문자와 그림과의 관계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 및 facial expression과 gesture. 자, 같이 하세요. 움직이면서. 앉으셔서 하셔도 되니까 gesture이라든가 facial expression 같은 것도 어머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자, 스토리의 결말과 아이들의 예측한 결과 비교해보기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맨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거딜락이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 한켠에 아이가 예측했던 결과 써놨었잖아요. 자,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너가 생각했었던 뭐 잡아먹을 것 같은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측이었어. 하지만 여기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요. Bed was much too soft.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bed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그럼 뭐 the baby bears 이러고 나오겠죠. 그렇게 아이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읽어주시는 단계고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죠. 시작. The more you involve the children, the more they will enjoy the experience. 아이들이 참여를 할수록 아이들이 더 쉽게 익히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Activity라든가 하이브리드 CD의 이북, 스토리텔링 이 단계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애프터텔링이에요. 스토리를 영어 학습으로 연계시키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애프터텔링 단계가 바로 읽고 난 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이 액티비티 할 수 있는 단계. 아이들의 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비추어 스토리 내용과 연관된 이야기 나누고 라이팅 하기. 조금 문장이 길죠? 자, 만약에 네가 거딜락이었다면 딱 일어났는데 3 bears가 눈앞에 있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너의 생각을 한번 그려보자. 너의 표정을 한번 그려봐.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제 song이라든가 chant 그리고 retelling 그리고 making a mini book. making a mini book은 이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너의 own words로 써서 미니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된 라이팅 저널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게 뭐예요? 네, 롤페이퍼 쓰고 남으면 그 종이 깍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 모으셨다가 이 제가 이렇게 뭐 자르고 붙이고 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캐릭터에 대해서 그냥 그려서 아이들이랑 그려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색칠하고 붙여서 캐릭터 4개 필요하거든요. 4개 만들어서 아이와 플레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프터 텔링 단계는 액티비티 북 그리고 하이브리드 CD에서는 song, chant, e-play games 등이 있고 그 rearrange the story, stick puppets 그리고 play script, play 하는 단계가 after reading 단계이거든요. 그러면 teaching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게 finger puppets예요. 이게 제가 풀셋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이제 stick puppets이고요. 이게 뭔가요? 네, sock puppets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쓰다 남은 뭐 이렇게 막 구멍난 양말 같은 거 꿰매셔서 아이들과 그 안에다가 뭐 안 쓴 그 나머지 한쪽 양말을 집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거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오라마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거를 이제 직접 만든 거죠. 조그만 박스에다가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라넬 보드라고 해서 자, 이 스토리텔러가 하는 이 보드예요. 그냥 조그만 보드로 하셔도 되는데, 자, 거딜락 같은 경우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캐릭터 붙이셔서 자, 데디 베어, 마미스 베어, 그리고 베이비 베어, 거딜락 이 캐릭터 만드시고 숲 3개, 체어 3개, 배 3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해볼 수 있도록 이러한 액티비티들을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냐? 이제 어머님들이 저와 함께 재밌게 연극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풀스크립트를 뒷장에 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Gorilla went inside the Sticky Bear cage and found their parties. Yum, it's just right. Gorilla was full so sat down for a rest. It's much too hard. It's much too soft. It's just right. But Gorilla was too big for baby bear chair the chair broke. Ouch! Then Gorilla went upstairs for a sleep. It's much too hard. It's much too soft. The three bear went upstairs. Girls, someone's been sleeping in my bed. Ah! Someone's been sleeping in my bed. Someone's been sleeping in my bed and she's still there. Gorilla woke up and jumped out of the bed. Oh my! Gorilla ran away as fast as she could. Oh dear, I didn't want to scare her away. And the bear knew the Gorilla again. 네, 너무 잘하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엄마 잘했죠? 박수! 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플레이도 직접 해보고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그 아이들과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여기 뭘 썼냐면, 같이 읽어보고 끝낼게요. 시작! Storytelling should be an enjoyable activity for both a mom and a child. 자,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즐겁게 할 필요도 없고요. 나도 즐겁고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아이 너무 위주로 하지 마시고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찾아보셔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 있고 더 영어 교육적으로도 학습 효과가 큽니다. 오늘의 저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